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 고장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오래 걸렸던 건 그것대로 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5분이라는 것은 축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VAR실에 보통 이제 고참 심판들이 들어가고 그 주심을 더 후배 심판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VAR실에서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갔을 때 현장에 있는 주심이 이걸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K리그2 24라운드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화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제라는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전남과 천안의 경기에서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승격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순위권에 있는 팀이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민준영 선수의 선제 원더골 이거 진짜 인생골이었는데 이게 당초 원심은 이제 골로 인정이 됐지만 VAR실하고 교신하는 과정에서 이게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 골이 취소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전남이 골이 많이 나온 경기인데 이제 졌고 경기 끝나고 나서 전남 쪽에서 제소를 했는데 이게 8월 13일에 심판평가위원회에서 오심 인정이 됐습니다. 애초 이제 보도자료에서 이 오심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였다라고 굉장히 좀 설명이 많이 달렸어요.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VAR 캘리브레이션 오류와 카메라 기술 문제다. 이게 인적 어떤 실수, 인적 재앙이 아니었다. 이런 뉘앙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징계 발표는 안 됐지만 해당 심판이 배정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을 봤던 VOR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VOR에는 이제 VAR 심판과 AVAR 심판. 그러니까 AVAR 심판은 약간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VAR이죠. 네, 해주는 거고 이제 VAR 심판이 어떤 VOR 안에서의 주된 역할인데 그 주된 역할을 한 이제 최강호 심판이 보니까 지난 주말 K리그 1, 2 13경기 이제 심판 명단을 보니까 없었고요. AV의 심판이었던 구은석 심판은 이제 부심으로 들어갔고 주심을 받던 박정호 심판은 대기심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 내용을 갖고 확인할 때는 이제 VAR 심판이었던 최강호 심판이 배정 제외라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배정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 옵사이드 판정 같은 경우는 뭐 개입이라든가 뭐 다른 이슈, 주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온필드도 보지 않고 VAR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VAR실에 줄 그어봤는데 옵사이드다 하면 주심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판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VAR실의 오류였다는 것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네. 원인을 이제 기계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이게 육안으로 봐도 천안의 최종 수비 그때 센터백 쪽에 라인에 있었던 선수들의 위치가 그 전남 공격자 정강민 선수 공을 받는 선수 네. 훨씬 더 앞에 전진해서 위치해 있었고 저게 기기 오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경험만은 왜냐면 전날 이제 VOR에 있던 두 심판 모두 K리그 1 경험이 있는 심판들이거든요. 전날 K리그 1 하고 오셨고, 네. 그러니까 이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그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K리그 2는 젊은 심판들이 경험을 쌓는 무대라는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심지어 이날의 실수는 이브리그 K리그 2 주심은 잘 봤는데 경험이 정말 많은 K리그 1 베테랑 심판이 VAR로 들어와서 모든 걸 망친 셈이 됐기 때문에 그 말조차도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실언이죠. 실언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기계 오류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VAR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계 오류, 고장 혹은 기계로 판독할 수 없는 장면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원심 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냥 주심이 최초 판정했던 온사이드에 의한 득점 인정을 그냥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혀 오심으로 번지지 않고 끝날 문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끝내 VAR 판독에 따라서 이게 오프사이드라는 최종 판정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명백한 오심이었다 하더라도 주심이나 부심이 VAR 시대 이전에도 주심이나 부심이 그게 오심인 근거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 미루어 짐작해서 원심을 뒤집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 옵사이드인데 VAR실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연을 시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확인이 안 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오심의 원인으로 얘기했던 VAR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카메라 기술 문제 역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조악한 해명인 것이 칼리브레이션이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잔디 라인 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그은 거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VAR 설치를 할 때 애초에 카메라 위치랑 해가지고 그 라인을 수평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뭐 모종의 이유로 그게 엇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날 중계팀이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은 없었고 뭐 전원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게 흔들렸다 이런 게 없었고 그리고 설령 그게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육안으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는 VAR이라는 시스템이 기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령 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로잡으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렇다면 육안으로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 본인이 좀 그 확신을 갖고 판단을 내리지 못한 그러니까 나태했거나 무능했거나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건 제가 볼 때 100% 인재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심판들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에 언급이 안 됐다는 거. 그러면서 또 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모순이 되고 후속 조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축구 팬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로 그 이 오심이 발생한 순간부터 그 뒤 수습하는 과정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각 구단들이 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어떤 뭐 언론에 대고 코멘트를 한다거나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이의 제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전남 구단에 확인한 결과 전남 구단이 이제 경기 이틀 뒤인 화요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공문이 갔는데 답은 보도자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문진희 심판위원장이나 혹은 이제 심판 운영실에 있는 어떤 분이 구단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큰 오심을 저질렀다. 전남 구단에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보도자료로 띡 끝. 그러니까 협회에서나 심판실에서는 심판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자신들이 결국은 얘기했던 부분의 어떤 그 기준에 프로세스에 맞는 그런 사과나 해명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네, 심지어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계 오르시 원심 유지라는 프로토콜 위반이 그러면은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축구협회 관계자의 설명은 어땠냐면은 그 VOR 그러니까 VAR실에 있던 심판들이 기계 오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원심 유지라는 프로토콜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오류인 걸 몰랐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조차도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처럼 결국에는 조악한 설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한 번 거짓말이 시작되면은 사실은 모든 팩트가 꼬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를 기계 탓, 시스템 탓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계 고장 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오심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캘리브레이션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옵사이드를 판단할 때 그 줄을 잘못 그었든지 그 굉장히 기초적인 실수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심판을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인 논리는 저는 공감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들이 공격을 받거나 뭔가 어떤 판정에 대해서 비난을 과하게 받게 되면 경기장에 올라갔을 때 위축이 되고 제대로 못한다. 그 논리는 뭐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심판도 사람이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인정하고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감싸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뭐 기계가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VAR을 도입하고 나서 카메라를 뭐 더 많이 현장에 쓴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VAR실에서 보는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중계 카메라 모든 각도의 거를 이제 보고 또 별도의 골라인 카메라 그리고 뭐 이제 그
전술 분석용으로 높이 찍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단히 다양한 걸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계 고장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오래 걸렸던 건 그것대로 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5분이라는 것은 축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 발생부터 그렇죠. 수습부터 그 후속 대처까지 뭐 하나 지금 납득이 가는 게 없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이거를 해소시키려면은 그 5분 동안에 주심과 VOR 사이에서 오간 그 무선 교신 내용. 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은 정확히 그러면 협회 설명대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협회가 뭔가를 숨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예전에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그 공약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심판 그거를 이관할 때 그때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한 3년 가까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예, 이번 같을 때 한번 그런 걸 공개하면 어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털고 가야 신뢰라는 게 다시 형성이 되지. 그러니까 매번 이 문제 있을 때 뭐 점수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연말에 이걸 반영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이 K리그 심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원도 원이지만 투도 그렇고 그리고 그 꾸준히 계속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 VAR실에 보통 이제 고참 심판들이 들어가고 그 주심을 더 후배 심판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VAR실에서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갔을 때 현장에 있는 주심이 이걸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실제 경기를 보면 주심이 명확하게 바로 눈앞에서 보고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도 VAR실하고 교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꽤 뭐 30초 1분 이렇게.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지적이 굉장히 오래돼 왔는데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좀 없었고 결국 그게 저는 이번 그 오심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배인 주심이 정확하게 본 거를 VAR실에서 이거는 강제로 오심으로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좀 누적이 된 상황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매 경기 제가 지난 두 경기 K리그2 중계한 게 추가 시간이 23분 16분이었어요. 후반전 추가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연이 되고 VAR에 대한 의존이 너무 많아지면서 VAR의 도입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경기를 좀 더 진행을 뭐 오심을 줄이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기 진행을 빠르게 하고 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기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핑계를 당당히 대는 상황까지 온 거죠. VAR이 없어도 경기가 진행이 가능한 게 축구인데 VAR 때문에 이런 오심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매 라운드마다 지금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K리그 1이든 2든 어떤 판정이 나왔을 때 양팀 다 불만을 갖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털고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몽규 회장이 사선 공약 중에 이제 심판 판정 신뢰 회복 부분에 대한 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새롭게 선임된 심판위원장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나와가지고 저거를 직접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죠.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모습임에는 분명한데 근데 결국은 본질적인 거는 판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판정이 만약에 팀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미 나온 판정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전남은 저게 오심이라고 인정받은 거 말고는 어떤 것도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승격을 위해서 전날 전남이 혈전 끝에 결국은 3대4로 지면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끈질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전남 입장에서는 저 오심이 정말 원망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승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골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라는 뭔가의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계속 불신만 쌓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MLS 보면서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VR, 그러니까 PA도 뭐 많이 하지만 그 주심이 보는 화면을 쫙 6개만 이렇게 현장 시청자들 동시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한 2, 3년 전부터 그 이전 한
2, 3년 동안 저는 프리미어리그 심판보다 K리그 심판들이 잘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우리가 일단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먼저 도입하고 경험치도 쌓이고 근데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기준치가.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저는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현장에 나가는 심판들한테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주지를 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정확성 중요하지만 축구에서 중요한 건 또 흐름이잖아요. 그 못지않게 그렇죠. 그게 좀 많이 끊기고 뭐 하는 그런 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고요. 대한축구협회가 계속해서 소통을 강조하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뭐 소통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소통이라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우정 기자가 저랑 같이 소통위원장 만났을 때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본업을 잘하면 소통을 못해도 됩니다. 이를테면. 본업을 잘하면 해명할 일도 없고 홍보를 할 일도 없어요. 네, 근데 본업을 못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나가는 얘기만 맞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선후 관계가 좀 뒤바뀐 거 아니냐. 굉장히 명언. 하지만 그 말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하나예요. 심판 관련해서 변화, 개혁, 혁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당장 바꿔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좋은 심판 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경험과 이걸 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런 거죠. 그거를 VAR 사실 저는 VAR PA도 왜 시즌 도중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시범 운영하면서 도입하는지도 그것도 저는 아까 형우 형이 얘기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협회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그 정책이죠. 변화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많잖아요.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네. 근데 하지만 그게 PA가 그 필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한 3번, 한 5번 정도 시행됐는데 네. 대단히 놀라운 건 없었어요. 심판 목소리가 괜찮네. 네. 이거밖에.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 VAR PA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첼시와 팰리스 경기였는데 그 경기 보고 다시 K리그 VAR PA 보니까 확실히 됐죠. 비교가 된다. 이거 첼시전에서는 그 심판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반칙이라서 그 득점이 취소됐다 이렇게 그거였죠. 하는데 수비벽으로부터 1m 공간을 두지를 않아서. 예.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 중계진은 처음에는 방해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심판이 설명해 준 걸로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거는 취소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PA 도입이라는 게 심판들한테 저는 그 VR을 볼 상황을 덜 만들게 하는 견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생전 경기 중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심판들이 또 스트레스 경기 중에 받는 거예요. 수많은 선수들과 관중들과 선수단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준비와 또 연습이 필요한 일인데 이거를 시즌 중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끝나고 올 시즌 잘 마치고 나서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부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심판 판정의 퀄리티나 오심을 줄이고 경기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좀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네. 근본적인 심판 부분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심판진을 구축할 것이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심판진 개선에 대한 목표나 방법을 맨날 피파 월드컵에 심판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겠다. 그게 우리 심판 저변하고 얼마나 극적으로 닿는 목표인가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엘리트 심판들 보수를 더 주겠다. 계속 그런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 말고 진짜 돈 더 주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몇 명의 심판들에게만 주어지는 동기부여고 전체적인 심판 저변이나 전체 퀄리티를 올리는데 사실은 저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 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심판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설명하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4년간 끈기 있게 가겠다라고 설명이라도 약속이라도 하든지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회에서 협회나 심판위원회에서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투덜대더라도 변화를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올 시즌은 아마 지난 수년 동안 K리그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올 시즌 상반기 유난합니다. 다른 시즌에 비해서도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좀 어떻게든 좀 각 팀 뭐 이렇게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정말 대토론회라도 하든지 좀 뭔가 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요 전남 천안전에서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오심은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어 보이는 최근 흐름이라서 네. 어떻게든 좀 단호한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길게 좀 나눠봤습니다.